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중개 실무 들어갈 차례입니다. 중개 실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7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공부할 게 됐다 마나요. 거의 민법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중개 실무에도 출제가 되지만 민법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개 실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게 나오느냐. 나오는 거 보면 일단 분묘기지권, 분묘, 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 얘기가 나오고. 요 두 개는 이제 경매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묘, 묘, 분묘기지권, 뭐 이런 거. 농지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서 부분. 중개 실무 그러면 사실은 확인설명서 적어주는 거예요. 자격증 따서 사무실에 이제 취직하면 처음에 확인설명서 이런 것들 어떻게 적는지 이렇게 보게 돼요.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명의신탁. 요게 법이 따로 있죠. 요것도 법이고요. 요것도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부동산 실명법.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출제가 되고요. 여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매년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상가는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매. 법원 경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매수신청 대리인 이렇게. 이 매수신청 대리인도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네, 이것도 있지. 7문제 출제된다면 이건 거의 한 문제씩 보셔야 돼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요걸 할 거고요. 이번 주에 요걸 할 거예요. 그 확인설명서는 한 문제 이상 비중을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명의신탁은 최근에 보면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분묘기지권 이것도 매년 한 문제로 보셔야 돼요. 농지법은 한 문제까지는 아니고 한 0.5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이거 농지. 이건 공법 시험범에도 들어가죠. 요 중에서 여러분 민법 시험범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는가. 민법 시험범에 들어가는 거 보면 요거 들어가요. 요거 시험범이지. 요거 시험범이지. 요거 이렇게 이거 민법이요. 요거 기초로 해서 이제 요거 이렇게 다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요쪽이 좀 어렵죠. 다음 주가 상대적으로. 이번 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덜한 부분이고. 진짜 중개 실무는 사실은 요겁니다. 요거 확인설명서. 요게 지금 작년 2021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서에는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 교재와 함께 같이 두시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좀 옛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내용이 많지는 않는데 곳곳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시간에는 이 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교재는 이제 어디를 딱 펴두시냐면 기본서는 중개 실무 파트의 교재, 기본서 교재가 되게 두꺼워요. 근데 대부분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보는 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전형. 자, 488페이지 갑니다. 488페이지. 488. 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땅에다 이렇게 묘자리를 썼어요.
썼는데 묘자리 쓴 거에 대해서 남의 땅이지만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요게 분묘기지권이라고. 남의 땅인데 요 사람이 그럼 분묘기지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판례가 인정을 해. 판례는 법전이 없어요. 요게 법전이 없는데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판례는 관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권리가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요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부동산님들이 임야 중개하고 막 그럴 때, 임야 산 그때 이제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판례가 되게 많습니다. 이건 조문이 없어요. 뭐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언제 생기냐라고 판례가 얘기한다고. 그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땅 주인의 승낙을 맡아가지고 묘자리 썼을 때. 보통 친척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묘자리 씁시다 그랬더니 땅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쓰시라. 어차피 노는 땅이고 이렇게. 묘자리 쓰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을이 사정하러 가서 부탁을 하는 거니까 선물 들고 가겠죠. 그러면 이제 쓰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권리가 생겨서 이제 반대가 됩니다. 이거 함부로 파내게 못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승낙.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갑의 승낙도 없이 을이 묘자리 쓴 거예요. 무단으로 이렇게 맘대로 묘자리 썼어. 무단으로. 근데 20년이 넘도록까지 땅 주인이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묘를 써놨는데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는데도 그럴 수 있고 그래요. 자기 땅인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거기 묘자리 쓴 걸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났어. 그럼 그때까지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묘자리 썼는데 땅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었어요. 이장해라 파내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 20년이 딱 경과한 순간에 분묘기지권이 없던 게 20년 뒤에 생긴다고요. 안 생기게 만들려면 중간중간에 가서 묘 있으면 묘 주인한테 파내라고 막 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관리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지. 요게 이제 시효취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0년간 땅 주인의 시비를 태클을 받지 않고 써왔다 묘자리. 그러면 20년 지난 시점에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판단하는 소리 원래 못한다 이런 거고. 자,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세 번째 케이스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갑이 자기 아버님을 여기다 모신 거예요. 갑다시를. 이거 없고요. 그런데 땅을 갖다가 갑이 병한테 판다고요. 땅을 매입해요. 근데 임야를 매입하면서 병이 이 묘에 대해서 이장해달라고 요구를 안 해요. 그러면 이장 요구 없이 땅을 사서 땅에 대해서 등기를 가져오게 되면 옛날 땅 주인은 남의 땅에다가 묘자리 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땅을 사면서도 시비를 안 걸었죠. 파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등기를 가져오는 순간에 옛날 땅 주인이 분묘기지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안 생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땅 사면서 구석구석 다 봐야 되죠. 그리고 묘가 있으면 도장 찍기 전에 뭐라고 하셔야 돼? 저 이장해 준다면 내가 산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안 생기지. 그죠?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장 요구 안 하고 쓱 계약하고 도장 찍고서 등기 가져왔다. 그러면 소극적인 승낙이야 이건. 자, 이랬을 때 이제 분묘기권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땅을 중개해요. A예요, 여러분들이. 개공이야. 땅을 중개하는데 요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을 샀는데 갑자기 나중에 자기는 인식을 못했는데 묘자리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묘를 함부로 파내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지. 누구 묘요? 누구 묘요? 이렇게 하니까 옛날 땅 주인의 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분묘기권이 생겨버린 거예요. 옛날 땅 주인의 묘는 아닌데 그 땅 주인의 허락을 맡아서 쓴 친척 묘입니다. 그러면 파내라고 얘기 못하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실무 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법이에요. 중개 실무 파트 중에서 법 아닌 것은 없어요. 다 법이에요. 이건 무슨 법? 관습법이죠. 관습법. 판례죠. 판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판례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는 일단 488페이지 보시고 아래쪽에 네 줄이 있죠.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인정한 지상권하고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서 타인 토지에 묘를 설치한 자가 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다.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죠, 이거? 이게 분묘기지권이다. 이게 관습법상의 권리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그 박스가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승낙의 동그라미 치셔야지. 동그라미 1번은 승낙 얻어서 묘를 설치했을 때입니다. 승낙의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 2번은 자, 둘째 줄에 가시면 시효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시효 취득은 20년 지났을 때 취득한다는 거잖아요. 요거고. 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묘를 설치한 잔데 후에 훗날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아무 말 없이 땅을 처분한 거야. 그래서 산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이장 요구를 안 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끝에다가 이장 요구 X 한마디로 줄이면 이장 요구 안 하고 땅을 매입했다 그런 경우예요. 분묘를 보면서도 이렇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더라는 거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성질이 어떤 성질을 띠는 거냐 이걸 보시면 돼. 분묘기지권은 을한 때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경우에. 근데 이 분묘기지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이게. 방금 전에 왼쪽 페이지에서 물권이라고 그랬죠. 물권, 채권 이건 민법 시간에 배우시잖아. 채권은 뭐예요? 자기하고 약속한 사람한테만 그걸 주장하는 거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물권은 제3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묘기지권이 이게 승낙을 해줘갖고 생겼어요. 그런데 병이 땅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병은 을한테 야 이거 내가 묘자리 쓰라고 한 적이 없잖아. 이거 묘 파네. 라고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 분묘기지권이 생겼고 그게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어. 승낙은 갑이 해줬지만 권리가 물권이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성질이 물권인 걸 아셔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데 보면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려면 제3자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물권이니까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겠다. 보통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죠. 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갖고 있는 거고,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 요건 등기 돼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등기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공시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게 바로 볼록한 동분의 형태다 이 말이지. 볼록한 동분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인정해준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평평해. 위해가 없어. 그러면 거래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어. 나중에 여기 개발하려고 했더니 여기 아버리 묻혀있다고 하면서 개발을 못하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때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경매 물권 중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가보면 좀 뭐 묘인가 아닌가 이런 것 싶은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거 묘야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요걸 갖췄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판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재판 건다면.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제 판사가 거의 판단을 내립니다. 애매한 것도 많을 거예요, 아마. 예. 자, 그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에 시신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시신이 매장되어 있어야지, 시신이 매장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묻혀 있어야 될 분이 을다시야.
근데 을 다시가 지금 묻혀 계신 게 아니고 막 돌아다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아직 안 돌아가셨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묘다. 미리 묘자리 써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오래 사신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랬을 때는 인정될 수 없다. 여기는 지금 안 써놨어요. 가묘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시신이 매장돼 있어야 됩니다, 안에. 그 다음에 이런 분묘 기지권자는 누가 되느냐? 뭐 별것도 아니에요. 요거 관리하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분묘 기지권자가 돼요. 권리자가 돼요. 큰아들이요, 막내요? 큰아들이 왜 죄인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큰아들이어가지고, 큰아들은 이제 장점이 뭐냐? 클 때는 모든 걸 다 받아요. 근데 이제 다 크고 나서 이제 하면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책임이 다 큰아들한테 돌아와요. 뭐든지. 그러니까 받은 만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어도 저희 동생들도 2명이나 있는데 형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해버려요. 할 말이 없지. 자, 뭐 때문에 그런 얘기했죠? 여기 분묘기지권자는 요 관리하는 사람은 다 될 수 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 제한이 없어요. 막내가 이걸 하고 있어. 그 막내가 분묘기지권자예요. 응? 제사 지내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네.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 이런 분묘기지권은 요 기지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묘자리 바로 밑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는 게 이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미치는 범위가 조금 이렇게 확대돼요. 주위에 빈 땅까지 미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다 비석도 세우고 나무도 심고 상석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묘 중에 일부 묘는 요 뒤에 막 병풍처럼 약간 언덕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쏙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을 사성이라고 그래요. 이 사성은 이 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풍처럼 이렇게 살짝 언덕배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사성인데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성을 조성한 요 언덕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냐 요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필요한 도민에서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고 했는데 요 사성 만들어 놓은 부분까지 미치냐 요게 이제 문제됐죠.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요게 필요한 범위내에서 미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획일적으로 3m, 5m, 10m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때에 따라서 묘의 크기라든지 지형이나 지세나 이거 봐가지고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면. 그래서 어디까지 미치죠? 정확히는 몰라요. 그때 달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사성을 조성해놨는데 그 사성 부분은 이 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미친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것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50m 떨어졌다고 해봐. 그럴 일도 없지만 혹시라도 50m 떨어진 곳에 언덕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가 사성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미친다고 그러면 거기다 밭을 갈겠어요, 여러분. 남의 땅인데도.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성 부분이 있을 때는 미칠 때도 있고 미치지 않을 때도 있다는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좀 이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빈 땅까지 미치니까 을이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좀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믿기 힘든 유언을 남기셨죠. 아버님 옆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아버님 옆에다가 이렇게 어머님 묘자리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여기 있으니까 옆에다가 분묘기지권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여기다가 묘자리를 갖다가 을이 또다시 마음대로 쓸 수 있겠냐? 이게 문제가 되지. 어떨 것 같아요? 여기다 묘자리를 쓰게 된다면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또 이렇게 옆으로 확대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모님 돌아가셔, 이제. 그럼 또 쓰겠죠? 이 사람의 승낙도 없이. 그러면 갑은 무슨 죄냐고요? 묘자리 쓰라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계속 자자손손 쓸 수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고 해서 이렇게 또다시 묘자리를 쓸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판사가 고민에 빠지게 된 게 있어요.
자,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아버님하고 합장을 시켜달라. 예? 살아계실 때도 각방을 쓰셨는데, 돌아가시면서 합방을 시켜달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합장해서 이렇게 단분 형태로 몇 자리를 써도 괜찮겠냐, 이 말이지. 요건 판사들이 조금 고민했어요. 왜냐면 합장하니까 묘가 어차피 하나잖아. 그런데 합장하면서 묘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분묘기득권에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자, 인정될 수가 없다. 쌍분 형태든 합장한 단분 형태든 인정될 수가 없다. 얘기하는 것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분묘기득권이 주변의 빈장까지 미치니까 을이 옆으로 살짝 묘자를 이렇게 이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예. 이 묘자리 같은 경우는 또 풍수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자리가 좋다 안 좋다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우리는 예민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묘자리 여기 썼는데 여기가 안 좋다는 거야 자리가. 그래서 옆으로 옮긴다 이거.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장을 해버리면 분묘기득권에 미치는 범위가 옛날하고는 달라지게 되죠. 구석지에 묘자리 쓴다고 했으니까 묘 인정한 거예요. 땅 주인이 묘자리 씁시다 왔어요. 저쪽 구석지에다 써라 그런 거지. 구석지에 썼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하니까 그 임야의 한 부편으로 와가지고 있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네, 그래서 마음대로 이장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은 또 없다. 이게 원칙이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빈 땅까지 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땅 주인이 여기다가 개 사육장을 갖다가 요즘 트렌드하고 안 맞는데 이거 요즘은 저기 뭐야 그 개고기 잘 안 먹죠? 개 사육장을 여기다 지어가지고 개를 사육하더라. 땅 주인. 땅 주인하고 요 분묘기득권자가 충돌이 돼요. 제사를 좀 지내려고 했더니 어떻게 개들이 막 지서대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요 분묘기득권자가 좀 치워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치워줘야 되느냐 이 말이지. 땅 주인인데 치워줘야 되는 게 맞다. 전제는 뭐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분묘기득권에 미치는 범위가 있다면 그 안에다가 개사육장을 설치했다면 아무리 주인이 설치했다고 해도 뭐예요? 치우라 할 수 있다. 내 분묘기득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침해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겠다. 땅 주인한테도 할 수 있으니까 땅 주인하고 분묘기득권자는 어떻게 해요?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언제나 둘이 싸워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거의 둘이 싸워요. 땅 주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승낙을 해서 몇 자리 쓸 때는 둘이 친척간이고 사이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입장이 역전이 돼요. 이 땅을 갖다가 갑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땅을 팔려고 그래요. 지금 병한테. 그때 병이 뭐라고 그래요? 이 묘를 치워주면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팔아먹으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옛날에 묘자리 쓸 때는 을이 선물 사들고 왔죠? 이번엔 누가 선물 사들고 가야 돼, 이제. 갑이 가서 사정하면서 제발 좀 이장해달라고. 이장비도 드리겠다고 하면서 사정을 해야 되는,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함부로 이건 옮길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침해배제 청구도 가능하다, 요게. 자, 하나만 더 보고 교재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분묘 기시권은 권리인데 언제까지 여기에 존속하느냐 이 말이지. 분묘 기시권 언제까지 존속합니까? 묘자리 선인 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얘기합니다. 판례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당사자 간에 처음에 묘자리 쓴다고 했을 때 승낙을 해주면서 오케이 쓰십시오. 다만 10년간만 쓰세요. 이렇게 한다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20년 쓰세요. 20년 되는 거예요. 50년 쓰세요. 그럼 50년. 응? 혹시 구두로 얘기했던 계약서를 쓰든. 근데 현실적으로 친척이다 그랬을 때 뭐 30년간만 쓰세요.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쓰세요 하고 끝내버려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묘기득권은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다툼이 생겼겠죠 둘이. 갑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많이 드시지 않았나 이렇게 하겠지. 오랫동안 쓰지 않았나 이렇게 할 거고 이쪽은 몇 자리 써달라고 부탁할 때는 저자제지만 이제는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분묘가 살아있고 존속하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관리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그때 분묘기득권은 영구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영구적. 무섭죠. 그러니까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묘를 쓰러 왔다 그랬을 때 함부로 묘자리 쓰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도 이제 판례가 여러 번 나온 건데, 갑이 승낙해서 묘자리 썼습니다. 그런데 이장을 좀 부탁을 했더니 을이 이제 갑자기 고자세가 돼서 끔찍도 안 합니다. 선물 주고 막 그래도 안 들어요, 말을. 이 땅을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못 팔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만 이 묘가 홍수가 나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이게 없어졌으니까. 근데 아까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묘가 남아있고 관리가 지속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묘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엄청 좋아했죠. 짝짝짝 박수 치고서. 근데 일주일 정도 있다 가니까 묘가 다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 유고를 찾아왔대. 효자지, 효자. 그래서 묘자를 다시 써놓은 거야. 좋다 만가 아니야. 그러나 일단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묘가 떠내려갔잖아, 지금. 그래서 요 땅 주인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 분묘기득권 죽었다 이거. 떠내려갔지 않냐? 죽었던 걸 다시 쓰려면 나한테 다시 허락을 맡아야지. 허락도 없이 이렇게 묘자를 쓰면 어떡하냐? 하면서 분묘기득권 죽었다고. 그래서 이장해 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판례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이게 홍수가 나서 이렇게 휩쓸려서 떠내려갔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유골이 존재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시 유골을 수습해서 묘자리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떠내려갔었다고 해도 일시적인데 그걸 분묘기득권이 죽었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지. 판례 입장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분묘기득권은 어떻게 해요? 존속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분묘기득권이 생기는 거, 그 분묘기득권은 물건이라고 하는 거, 분묘기득권이 생기면 물리적 장소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미치냐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게 효력이 언제까지 지속되냐고 하는 거, 네 가지를 본 거죠. 우리 교재에서 보면 489페이지 그 다이아몬드 3번 밑에 가로 1번이 있습니다. 자, 분묘기득권은 분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에 미치는 범위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5줄에 나와 있는 사성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득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판례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요. 가로 2번 가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상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 30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을 적에는 자 여기가 셋째 줄의 핵심이죠.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래서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득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요거고 가로 3번 보시면 이런 분묘기득권이 생겼을 때 지료는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료는 주는 겁니까? 안 줘도 괜찮습니까? 일단 분묘기득권이 생겼어도 땅 주인이 지료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가로 3번에 보면 분묘기득권을 취득한 경우에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료가 안 생기는 공짜지만은 그런 경우일지라도 땅 임자가 재판을 걸든지 아니면 재판회에서 지료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치료를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핵심은 소급해서 과거에 한 20년 동안 몇 자리 써왔다고 해서 20년 치료를 다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청구한 때부터 그때부터 뒤로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걸 판례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소급해가지고 몇 자리 쓴 때부터 다 치료를 줘라 그러면 물어줄 치료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로 이렇게 소급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별표를 해주시고 꼭 읽어주시고 방금 전에 봤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가면 가로 4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분묘기지권에는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돼 있죠. 신설할 권능 그 글자 위에다 X를 쳐버리세요. 새로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능은 없다. 이렇게.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이미 분묘가 설치되고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해서 쌍분 형태의 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 요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죠.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가로 5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갑니다. 관습상의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나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끝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장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판례 나왔죠? 그 끝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원칙이라고 쓰셔야 돼요. 원칙. 원칙. 예외가 또 있습니다. 아직 예외를 배울 단계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여기 지금 묘지의 종류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분묘를 갖다가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묘가 너무 많다. 묘 좀 줄여야 되겠다. 땅덩어리도 부족한데 묘가 다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줄입시다.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게 이 법이에요. 이 법이 만들어진 게 2001년 1월 13일부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된 거지. 묘를 좀 줄입시다. 일단 묘의 종류가 4가지입니다. 개인묘가 있고 가족묘가 있고 종중묘가 있고 법인묘가 있고 4가지. 그래서 보면 개인묘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같은 구역에 묘가 설치되면 이것은 뭐예요? 개인묘예요. 배우자였던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 신기한 게 부부 중에 한쪽이 죽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관계가 끊어져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어서. 살아서 같이 부부일 때나 우리 이제 촌수로 따지면 영천. 같은 가족으로 보는 거고. 근데 신기한 게 누구야 자식은 죽거나 어쨌거나 자식은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이 돼요. 법적으로 상속에서 친족 상속에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일방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냥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좀 신기해요 그게. 참 저희 학교 다닐 때 제일 재밌게 배웠던 과목은 친족 상속. 거기 가면 막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르게 법이 막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친족 상속편 특히 상속에 대해서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고. 배우자 관계 였던자라고 나옵니다. 조문도. 배우자라고 안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하면 개인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 이렇게 묘를 써놨어. 그러면 이건 개인묘예요. 개인. 이거 가족묘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결혼을 3번 했다 그러면 4개가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뭐. 앞으로는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응?
근데 보통은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묘는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묘자를 써는 거. 친족 관계라고 하는 건 8촌이요. 촌수로. 8촌 이내. 촌수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애들한테도.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4촌이면 무지하게 가까운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8촌? 무지하게 가까운 겁니다. 그거. 근데 우리 잘 인식을 못 하죠. 사돈의 8촌 뭐 이런 얘기 하죠. 사돈의 8촌 좀 멀지, 이거. 근데, 어쩌나. 요즘 애들은 촌수 아는가 모르겠어요? 자,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진 않더라. 자, 종중면은 촌수가 더 일가친척이에요. 촌수가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법인묘는, 요게 재단법인을 의미하는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교회 교회 동산이라고 그러는가. 하여간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묘지, 공동묘지 있죠. 교회든 뭐 아니면 무슨 불교든 간에. 그런 게 이제 이런 법인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재산을 출연해서 만들죠. 그래서 재단법인이에요. 형태가. 요것도 출처됐었고,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오고.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개인묘하고 집단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집단묘는 여러 개를 설치하는 거지. 자, 개인묘는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그래서 한 기당, 이게 보면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묘자를 먼저 써요. 묘를 먼저 쓰고, 묘자를 먼저 쓰고서 그 다음에 30일 이내 사후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 30이면 한 9평쯤 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전체 면적도 30 이하입니다. 변함이 없죠.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니까 전체 면적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개인묘. 근데 여기는 집단묘입니다. 그럼 여러 개를 설치하죠. 여러 개.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고서 묘자를 써야 되겠다. 여러 개를 설치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뭐죠? 허가사항이다. 여기는 사후 신고. 이렇게 딱 나눌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이런 집단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은 더 적어집니다. 여러 개 설치하니까. 그래서 10제곱미터 이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10제곱미터 이하. 집단묘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개를 설치하는 집단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이 10 이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나왔던 건 요게 나왔죠. 합장을 시켜놨을 때는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조금 더 넓어지고요. 요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나왔지만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집단면은 한 개당 면적은 더 준다. 그래서 10 이하.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은 가족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종중면은 1000제곱미터 이하.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죠. 근데 여기는 만이 아니고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유일하게 여기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인묘 같은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법인묘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조성 면적이 좀 커야 돼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입니다, 이거. 기본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493페이지 딱 가시고 49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위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서 개인묘다 그러면 배우자의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묘는 배우자 포함이고, 가족묘다 그러면 친족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족자로 끝났죠. 그러면 친족, 족자로 끝났죠. 친족 관계였던 사람이 묘를 조성해놨을 때가 뭐예요? 가족묘. 자, 디귿번에 보면 종중, 문중 이렇게 나왔죠. 같은 말이고,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에 묘자리 써놓은 거예요. 리을번, 법인묘 이렇게 나왔죠. 법인은 재단법인이라고 써두시고 앞에다가. 법인은 재단법인을 얘기한다. 가로 2번, 묘 설치에 신고 허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 2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인묘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시고, 개인묘를 설치한 자는 묘를 설치하고 나서 30일 내에 30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해당 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겠다. 30일 이내 신고. 개인묘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신고에 동그라미.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집단묘입니다. 집단묘 그럼 뭐예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를 얘기합니다. 집단묘는
이때는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를 관할하는 둘째 줄 끝부분에 시장 등에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으셔야 되겠다. 자, 집단묘는 신고가 아니고 뭐예요? 허가다. 그래서 개인묘하고 딱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개인묘는 30제곱미터를 넘을 수가 없어요. 전체 면적이. 근데 가족묘는 100 이하. 이하가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종주군 1000 이하.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는데 많이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특히 동그라미 2번 가면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족묘지, 법인묘지 이렇게 요게 뭐야? 집단묘죠. 거기에 분묘 한 개 및 그 분묘의 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거 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10. 기출문제 나왔다는 건 뭐예요? 합장하는 경우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 기출문제 15가. 그래서 요 묘까지 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